아,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깜빡 잊고 안 열어놨습니다. 좀 늦어졌네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깜빡했어요. 선생님. 예, 예. 깜빡하고 좀 늦게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열려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열려 있더라고요. 네, 어서 오세요. 비노 씨, 라젠더 씨. 안녕하세요. 네, 케이 씨, 엠마 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씨, 알리 씨, 로렌 씨. 네, 네, 제가 늦게 열어서 죄송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네, 네. 주말에는 다들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안 했어요. 저런! 바빠요. No! 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이 야, 건강, 의사님 바빠요. 바쁘죠. 좀. 네. 어떡해. 바쁜데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네. 지난 시간에 경제 부분을 우리 다 마쳤어요. 자, 경제. 아시죠? 경제 부분. 잠시만요. 어디요? 잠깐만. 또, 또, 어, 그런 네. 자, 이 부분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네. 2009년 경제. 어디까지 얘기냐면, 금융기관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은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금융기관부터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지난 시간에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런 부분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숫자 같은 거는 잘 하실 것 같아요. 금융기관, 보통 은행이 제일 중요하죠. 은행인데, 은행의 종류가 있어요. 왜냐면, 시중은행 있고, 시중은행이 뭐냐? 유명한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유명하냐? 많으니까. 많으니까. 뭐가 많으니까? 그냥 은행 건물이 많아요. 은행 건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브랜치. 브랜치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많으니까 유명해요. 그리고 지방에 지역은행이 있어요. 지역. 그래서 예를 들면 제주도의 제주은행, 부산의 부산은행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지역은행의 특징은 뭐냐면 시중은행과 비슷한데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for 지역의 경제. 지역의 경제 뭐? 발전. develop.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발전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low risk, low return. 리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이게 stable. 안전하다. safe. safety. 그 다음에 이자. 이자를 다른 말로 금리라고 하는데 금리. interest. interest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는 뭐냐? 이거랑 반대. 반대는 high risk, high return이죠. high return. 요것들이 뭐냐? 주식이죠. 주식. 스탑인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중간에 저축은행이라는 애가 있다.
주택, 저축은행. 저축은행은 중간쯤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이나 지역은행보다는 리스크가 좀 크고 그 다음에 리턴도 좀 크다. 금리도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 얘기했고 스탁, 주식을 이야기했죠. 네, 이 정도로 알 수 있고 인슈어런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 네, 됐습니다. 자, 금융위가 시중은행, 지방은행이 있고요. 이게 유명한 은행,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은행이죠. 그 다음에 지역에만 있는 은행. 그래서 쓸 수 있다. 여기 보면 전국 곳곳에 지점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다음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에 저축 상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보통 예금 프리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정기 적금.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매달 월세, 라이크 월세. 라이크 월세.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죠? 정기 예금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 돈을 많이 예를 들어서 임준 씨가 돈이 엄청 많아. 얼마나 있어? 5억이 있어요. 5억. 5억을 땡땡 은행에 그냥 한꺼번에 맡깁니다. 5억을. 5억을 맡겨요. 5억을 맡기고 3년 있다가 얼마나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3년 있다가 6억을 줄게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 근데 이거는 매달 라이크 월세 이거는 적금이다. 적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금융실명제라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은 1993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옛날에는 아무 이름, 닉네임도 괜찮은데 지금은 실명, 리얼 네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예금자 보호제도 5천만 원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5천만 원인데 어떻다? 원금과 이자, 원래 돈, 내가 넣은 돈과 이자, 인터러스트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죠? 네. 예. 자요. 자,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유명한 은행은 뭐라고 한다고요? 시중. 아, 좋아요. 시중은행. 네, 아, 잘했습니다. 자, 모든 금융거래의 본인 이름 뭐예요? 리얼네임. 이게 뭐예요? 금융 땡땡땡. 실명제 좋아요. 금융실명제 몇 년이에요? 몇 년? 1993년 와우! 대박. 네. 아, 잘하셨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얼마까지? 5천만. 5천만. 야, 이걸 한글로 쓰라고? 네. 아, 제가 만든 문제인데. 5천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네. 끝!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자, 숫자 읽어봅시다. 저 마이크 켜고, 이거 뭐예요? 1, 이거는, 10, 이거는, 100, 이거는, 천, 1000, 이거는. 만,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10만, 100만, 1000만, 천만, 이거 뭐예요, 이거? 억, 대박. 그러면,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조? 대박. 한 번만 더. 이거 뭐예요? 이거 경이라고 합니다. 경, 네네. 조, 예. 조 누구야? 왜 알아? 왜 알죠? 네. 돈이 많은 사람인가? 네.
조고요. 조. 그래서 자, 대한민국 2023 텍스 세금이죠. 세금이 얼마였냐면 세금이 60조였대요. 60조. 60조가 조금 넘었습니다. 대단한데. 예. 60조가 좀 넘었으니까 예. 이거 되려면 아직 멀었죠?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60조 정도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60조 원. 예.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공유 중지를 해야 되겠네요. 공유 중지를 하고 경제 부분을 다 공부했어요. 자,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법을 어떻게 공부해요? 아, 쉬워요. 법에서 뭐가 나오냐면 뭐 비자 이런 것들 나와요. 비자. 그다음에 뭐 체류지 이사하면은 신고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알람 씨 계세요? 알람 씨. 알람 씨가 나가셨나? 네. 자, 바로 해볼게요. 한국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권과 비자. 아까 얘기했죠? 여권과 비자.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요. 그럴 때는 여권과 비자, 패스포트와 비자가 필요하다. 이 비자는 진짜 한국어. 비자는 요거잖아요. 비자. 비자. 근데 진짜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는? 사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증 말고 사증. 사증이라고 불러요. 사증. 발음이 사증이에요. 사증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많이 알면 좋아요. 자, 외국인 등록 90일을 기준으로 90일. 90일보다 적으면 90일보다 적으면 단기 체류. 체류라는 말은 stay라는 뜻이에요. short stay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90일보다 많으면 장기 체류라고 해요. long stay가 되겠죠. long stay. 그러면 이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외국인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 등록을 하면 외국인 등록증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된다. 장기 체류가 되는 겁니다. 장기 체류. 90일을 넘게 초과한다는 건 더 많이 하는 뜻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면 되겠죠. 여기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자, 이 체류지 변경. 여러분들 이사 알죠? 이사. 짜장면도 하고, 그죠? 짜장면도 먹는 그 이사. 이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류지 스테이 스팟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체류지를 바꾼다. 이 변경이라는 게 체인지잖아요. 체인지. 체인지. 그래서 내가 스테이 하는 곳을 머무는 곳 체류지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이 되면 체류지 변경 신고가 뭘로 되냐면 한국인한테는 전입 신고라고 얘기해요. 전입 신고.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도 외국인도 이사 신고라는 말을 안 써요. 한국인은 전입 신고,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법적 의무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출입국 관리법 이런 것들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 90일이다. 90일. 그 다음에 14일이다. 요거 외우시면 돼요. 쉽죠? 여러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건 뭐냐? 90일 넘어요. 외국인 등록.
이사했어요. 14일. 체류지 변경 신고. 이 말을 외워두시면 돼요. 체류지 변경. 오케이. 자, 끝났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의 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문제는 쉽지만 외국인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 사람. 한국인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 외국인도 한국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도 right가 있는 거죠. 여기에도 right가 있고요. 어떤 right가 있습니까? 사람의 right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한국인도 외국인도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권리예요. human right예요. 그래서 인권을 보장합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인도 외국인도 그래서 국적과 관계없이 국적과 상관없이 이렇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고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외국인한테 어, 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선거할 수 있는 권리는요. 대통령 선거 안 돼요. 국회의원 선거, 총선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일부분은 파트는 제한된다. 리미트 된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봅시다. F5죠. 그리고 3년 지나면 우리 정치 때 얘기했죠.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선거, 온리 지방선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제한된다. 제한된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뭐뭐과 뭐뭐가 필요해요? 여권과 비자. 여권, 여권과 비자가 여권, 필요합니다. 비자가 필요해. 좋습니다. 그게 1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외국인 등록을. 외국인 등록. 좋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슨 관리법? 이거 제대로 설명을 안 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출입국 관리. 오, 좋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그래서 출국과 입국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생활할 때 출입구가 무슨 뜻이에요? 출입구는 도예요, 도. 엑시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출입구. 근데 요거를 나눠보면 출구와 지하철 타면 출구 많잖아요. 출구. 네, 네. 엔트런스, 엑시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출국이라는 것은 짜잔, 우와, 저기 있다. 출국은 나가는 걸 출국이라고 하고 입국은 입구 들어가. 들어오는 거. 예, 그죠? 들어오는 거. 입국, 출국. 그걸 합쳐서 출입국이라고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은 주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여기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다시 나가요. 이럴 때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냥 한국에 있어요. 외국 사람이 들어와요. 외국 사람이 다시 나가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인의 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한국인의 생활 법률,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돈을 줘요, 돈을 받아요. 그럴 때 계약서, 나중에 차용증이라는 말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사용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차용증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돈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 컨트랙트를 해야 되죠. 장주. 자, 그러면 이 차용증과 자, 봐봐요. 빌릴 때, 반대는 뭐예요? 갚을 때, 갚을 때. 네, 그래서 A씨가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주면 이쪽에 뭐를 줘야 되냐면 차용증을 줘야 돼. 차용증.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라는 증명이에요. 증명. 근데 이번에는 B가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돈. 그러면 이 사람도 네, 제가 돈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 그게 뭐냐면 리시트입니다. 영수증. 영수증.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뭐라고 그래요? 영수증 드릴까요? 라고 얘기했죠. 영수증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돈을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차용증을 내고 돈을 빌리고 다시 돈을 갚을 때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이 뭐다? 내가 돈을 받았습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영수증. 자, 이 사람은 차용증.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하고 주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부동산, 집, 땅, 건물을 계약할 때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잘 확인해야 되고요. 계약서, 등기부등본. 이따가 설명할게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를 받아야 돼. 자, 돈을 주고받을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계약서를 쓰면 서류잖아요. 도큐멘트. 이런 것들은 법으로 해결할 때 편리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꼭 쓰셔야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요. 일. 취업을 했다고요. 취업을 하면은 땡땡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나는 여기에서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세요. 라고 약속을 해야 되죠. 약속. 돈을 주는 거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그때 계약서를 쓰는데 근로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그리고 돌려줄 때는 갚을 때는 영수증. 영수증을 합니다. 좋아요.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서를 써야 되죠.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의 서류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월세를 산다. 월세. 월세가 좀 비싼 월세. 60만 원이라고 합시다. 60만. 60만 원인데 여기에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금.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에요. 우와, 비싸네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죠?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이 조심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잘 확인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자,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진짜로 이거는 한국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집주인을 확인해야 돼요. 집주인 확인. 집주인. 여러분들이 계약을 당연히 하겠죠. 계약서를 쓰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계약서 당연히 써야 돼요. 그런데 누구하고 써야 돼요? 집주인하고 써야 돼요.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부동산 아저씨들이나 집주인들이 좀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너무 바빠요. 오늘 내가 너무 바빠서 친구가 도와줄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주인 친구 안 돼요. 집주인이어야 돼요. 집주인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바빠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낼게요. 안 돼요. 아빠, 아들, 아내 다 안 돼요. 무조건 집주인. 집주인을 만나서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분증. 그런데 집주인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집주인의 이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 등기부 등본이라는 서류는 누가 집주인이야.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임준 씨예요? 서지영 씨예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집주인을 확인하고 이 집주인과 계약서를 써야 된다. 계약서를 써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알파로 이것도 중요한데 이 집의 빚이라고 빚. 이 담보라고 하는데 담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매할 때 쓰는 거니까 나중에 알고 요거 중요해요. 그렇죠? 집주인 확인하는 거.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 줘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 누구야? 집주인이죠. 집주인, 거래관계 등이 기록된 서류이다.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누가 도와줘요? 부동산 아저씨. 부동산 아저씨가 도와줍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잘 안 써요. 잘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부동산 아저씨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부동산 아저씨 공인중개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자, 가족관계 등록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출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부가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혼인이라고 하죠. 사람이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출생신고, 아이가 태어났죠. 그러면은 구청, 시청, 군청, 시군구 플러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주민센터도 오케이. 온리 출생신고, 주민센터 오케이. 나머지는 다 시군구청이에요. 시군구청. 그죠? 근데 여기는 시군구청 플러스 주민센터. 출생신고만. 온리 출생신고. 이렇게 됩니다. 자, 얼마나 있다가 해야 돼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 달. 여기 써있죠? 출생신고는 한 달 안에 해야 됩니다. 사망신고. 사람이 죽으면 한 달 안에. 한 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내야 돼요. 비싸요. 5만 원. 5만 원. 한 달 안에 신고를 안 하면 5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자,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얼마만 해야 됩니까? 혼인신고는요. 좀 특별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씨가 실제로 서지영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서지영 씨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2012년 9월 1일 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너희들이 결혼식을 해, 안 해,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혼식은 우리가 그냥 생일 파티 해요, 여행 가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벤트,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나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나라에서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중요하죠. 사람이 죽었어요. 중요하죠. 임준 씨, 서지영 씨 결혼했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자, 나라에선 뭐가 중요하냐면 임준 씨, 서지영 씨가 약속을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나라에 우리가 부부다라고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없죠. 신고 기간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왜냐면 결혼식에 관심이 없으니까 신고하고 싶을 때 신고하면 됩니다. 네. 당연한 거고요. 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무엇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용증? 자, 사용증 좋습니다. 사용증.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요거 얘기를 안 해요? 혹시 알아요? 18, 할 18세. 만 18세죠. 네, 요것도 설명을 좀 드립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시군구청에 뭐 해야 된다? 혼인신고. 네, 혼인신고. 혼인신고 언제 해야 돼요? 아무 데나. 좋아요, 좋아요. 누가? 아무 때나. 네, 아주 잘했습니다.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계약서, 그리고 뭐야? 등기 못 등본. 등기 등급 여러분 왜 잘해요, 이렇게. 네, 다 5단계로 시작할 겁니다. 81점, 화이팅. 자, 부부가 이혼을 원하면,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그지 않나? 원 네, 가정법원. 안 가르쳐 준 게 왜 나오지? 제가 왜 안 가르쳐 주고 있죠, 지금? 책 있어요? 책에 있어요. 같이 보면 안 돼요. 왜 없지? 왜 없는데 문제가 나오지? 이 책을 제가 썼는데, 아, 책을 이렇게 써놨냐. 자, 요거부터 볼게요. 이거. 자, 한국에서는요, 만 18세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남자가 16세, 그 다음에, 여자가 14세. 자, 14세야. 근데, 오빠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진짜 없어요? 결혼은 할 수 있는데 혼인신고는 못 해요. 아닌가? 아닌가? 부모님을 허락받아야 되는 건가? 아닌가? 왜 자신이 없어요? 자, 부모님 허락받아야 되나요? 누구야? 누구야? 부모님? 엠마 씨. 네, 맞아요. 부모님 허락받아요. 어? 자, 법적으로는 동의라고 얘기하죠. 어그리 막 이렇게 동의라고 합니다. 동의. 다시 쓸게요. 동의? 네.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죠? 이 부모님을 법적 보호자, legal protector? 자, 법적 보호자인데 당연히 보호하는 사람은 부모님이겠죠.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다른 보호자가 있겠죠.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만 18세 이하에도 미만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 18세는 뭐냐? 이건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막 안 돼!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괜찮아요. 만 18세는 결혼하면 됩니다. 네. 이거는 자기 맘대로. 그런데 이때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이 반대하면 못해요. 만 18세가 되면 부모님이 반대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혼을 못해요. 그거는 그냥 법이랑 상관없이 관계죠, 관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부부가 이혼을 원하면 가정법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요 이혼 여러분들 이혼에 관심이 있나요? 이혼에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관심. 네, 관심. 가정법원에 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합의 이혼이 있어요. 합의 이혼. 두 사람이 이혼합시다. 오케이, 이혼합시다. 합의가 됐어요. 네,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합의 이혼입니다. 이건 간단해요. 간단하고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이 있어요. 재판상 이혼은 어느 한쪽이 이혼합시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하면 이제 재판을 해봅시다. 이혼을 해야 되는지 이혼을 하면 안 되는지 재판을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재판상 이혼. 이거는 very simple. 이거는 very complex. 맞나 이거? 컴플렉스. 어려워요. hard. 어렵습니다. 네. 이런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역사다. 역사 히스토리. 여러분들 한국의 역사를 좀 잘 알고 있나요? 한국의 역사. 한번 봅시다. 한국의 역사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BC 2333년. Before Christ
2333년부터 2024년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자, 비포 크라이스트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원전이라고 그래요.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2333 외우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요? 지금 외워요. 2333. 네. 외우세요. 이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군이라는 사람이 세웠죠. 당군 할아버지. 아이들은 당군 할아버지, 어른들은 당군 왕검이라고 얘기합니다. 당군 왕검. 그때 뭐 청동기 시대였고요. 브론즈. 그 다음에 네, 뭐 고인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팔조법. 종합시험 볼 때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기에서는 삼국시대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나라가 있었죠. 나라가 세 개가 있으니까 어땠어요? 막 사이가 좋았어요? 막 my friend 아니죠? 거의 다 때리고 막 죽이고 막 했죠. 실제로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죽였습니다. 백제 먼저 죽였죠. 백제 퍼스트 죽였어요. 고구려 세컨드 죽였어요. 그래서 신라만 살아남습니다. 신라. 그런데 이 신라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때 위에 나라가 생겼습니다. 띵띵띵띵띵띵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는 나라가 북쪽에 생겼어요. 북쪽에 노스, 북이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서 사우스, 남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면 삼국시대 다음에는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해요. 남북국 시대. 이 뭐야? 남국 신라, 북국 발해. 남쪽의 나라, 북쪽의 나라가 있었다. 남북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4세기에서 6세기 정도가 되고 여기는 뭐 7세기에서 8세기 정도가 되겠죠. 네. 네, 이 8세기에 어떤 나라가 생기냐면 고려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고려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면 코리어 이렇게 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코리아.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코리아라고 하는 이유는 고려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 고려에서 이제 넘어가죠. 이 고려가 8세기라고 했는데 9세기구나. 잠깐만. 10세기구나. 10세기. 10세기. 918년에 세워졌거든요. 10세기가 되겠네요. 7세기부터 9세기까지.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대한민국과 조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콜로니가 있었어요. 콜로니. 이게 좀 중요한데 왜냐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파워풀 재팬. 일본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먹죠. 파워풀 재팬이 대한민국을 먹습니다. 재팬. 이것을 이제 콜로니 시대. 그래서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일본 제국주의. 파워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인베이드, 침략기라고 얘기합니다. 일제 침략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8월 15일 광복절이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래서 이때 광복을 맞이하고요. 인디펜던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5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났어요. 그죠? 48년 8월 15일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50년에서 1953년까지 한국전쟁, 코리안 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리안 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경제 시간을 배웠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1997년에 IMF 사태를 잘 극복해내고 2024년이 되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역사 고대 보면 이제 고조선부터 고조선 삼국 정도 삼국 시대까지 고구려 백제신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고조선부터 보도록 합시다. 고조선은 한국 최초의 국가다. BC 2333년 이렇게 외우면은 잘 안 이어져요. 2333 2333 2333. 네, 좋아요. 당군왕검이 건국하였다. 이 건국이 뭔 말이냐면 make the country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건국이라는 말도 쓰는데 나라를 만들다 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절대 안 써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나라를 세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우다. 나라를 세웠다. 뭐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공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뜻은 나라를 세우다. 메이크지만 만들다가 아니다. 만들다가 아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통했다. 자, 건국신화. 하나님 이게 봐봐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시죠? 하느님은 하늘 플러스 님이에요. 스카이 미스터 스카이 뭐 이렇게 그냥 하늘님 그러니까 정도가 되겠죠. 미스터 스카이 이렇게 쓰요. 이거 아니고 농담이에요. 이거 하늘님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환웅과 호랑이 곰에 관련된 건국 신화가 미스 이렇게 쓰나요? 미스 신화 미스가 한국유사를 통해서 전해진다. 자, 건국 신화 보도록 합시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요. 언제냐면 한뭐 BC 3000년 정도 뭐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진짜 옛날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땅이죠.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늘에서 짜잔 하늘에서 하늘 스카이 하늘에서 신이 살고 있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환인이죠. 환인. 하느님이죠. 하느님.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환웅이에요. 환웅 아들. 그래서 아빠 아들. 아들이 이렇게 밑에를 딱 보니까 아이고 왕이 없네. 왕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합니다. 진짜로 고생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어떤 그룹이 있는데 만약에 좋은 리더가 있어요. 좋은 리더가 있으면 좋죠. 근데 리더가 없으면 막 케이오스, 혼란스럽습니다. 힘들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웅이요.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 착한 신, 착한 갓.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 저 밑에 사람들 불쌍해요. 왕이 필요해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환희 우와 우리 아들 정말 착하구나. 내려가거라. 오케이.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환웅이 내려갑니다. 어떻게 내려가냐면 혼자 내려가지 않고 짜잔 구름을 타고요. 구름을 타고 그 다음에 짜잔 이 구름을 타고 얘네가 또 내려가요. 신하. 자, 신하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근데 얘가 누구냐면 풍백, 우사, 운사.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아,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조금 더 공부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얘는 바람이에요. 바람. 윈드 우사. 얘는 뭐냐면 레인 비예요. 이 사람은 클라우드 구름입니다. 이게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농사 지을 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한다.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같이. 짜잔. 같이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와 보니까 땅에 이 사람이 이제 환웅이죠. 환웅. 환웅이 딱 내려오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짜잔. 누가 찾아오냐면 곰, 베어, 그리고 타이거. 그래서 곰이랑 호랑이가 이렇게 찾아와요. 호랑이, 곰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곰이랑 호랑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환웅한테 어서 오십시오. 저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신이잖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환웅이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 있냐? 일단은 동굴에 들어가라. 케이브. 예, 여기 케이브에 들어가라. 맞나 이거? 케이브에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마늘, 갈릭, 쑥은 영어로 몰라요. 하여튼 맛이 없어요. 자, 이 곰이랑 호랑이한테 정말 맛이 없는 갈릭과 맛이 없는 쑥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있으면 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곰은 오케이. 호랑이도 오케이 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호랑이는요 도망갔어요. 아유 배고파.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실패. 그런데 이 곰은 성공했습니다. success.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되겠죠. 남자가 됐어요? 여자가 됐어요? 여자가 됐습니다. 여자가 되어서 어디서 여기 환웅은 남자죠. 남자. 근데 그냥 여자가 아니라 아주 예쁜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웅녀예요. 웅녀. 그래서 웅녀하고 환웅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가 된 이 곰하고 환웅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봅시다. 웅녀 그리고 환웅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당군이었다. 당군 왕검이었다. 이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 나라를 만들다 말고 세우다. 이 나라가 고조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재미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건국신화가 있어요. 제가 건국신화 보내드릴게요. 재미있는 건국신화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근데 아까 제가 되게 쓸데없이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요거요.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국신화를 이야기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쓸게요.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바람과 비와 그다음에 구름이잖아요. 이런 건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곰과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경쟁을 했어요. 경쟁을 했는데 여기는 호랑이 부족이 아니라 곰 부족이 승리, 트라이엄프.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죠. 곰 부족이죠. 곰 부족이 와서 여기는 환웅의 부족, 환웅 트라이브하고 플러스한 거죠. 그래서 make country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고조선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신화에는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준 선생님, 그게 무슨 되게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히스토리 안에서 이런 신화가 중요하죠. 이걸 가지고 추측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역사 부분은요. 진짜 역사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처음 들어갔는데 BC 2333 그래서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이 세워진 것부터 지금 얼마예요? 2024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일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역사 부분 대부분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비디오 자주 보시고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